여기에서도 좀 어려운 거 한번 볼게요. 자, 평가한 기출 515번, 510번. 3차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와 2차함수 gx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지금 얘가 f'x. 그리고 g'x로 이거를 도함수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hx가 있다. hx는 fx-gx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f0과 g0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눈치채줘야 하거든. 뭐냐면 fx-gx와 얘네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결국 h0이라는 것은 f0 빼기 g0이 될 거고, 근데 f0과 g0이 같은 게 결국 0이라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h0이 0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fx 빼기 gx를 생각할 건데, 이게 도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fx 가기 전에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도함수라는 개념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이 hx라는 거를 미분하면 h'x가 f'x-g'x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이게 fx가 이제 파란색 부분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뭐 gx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부분은 파란색이 초록색보다 위니까 플러스야. 그리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지. 0과 2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x 있고, 그 다음에 h'x 그리고 hx라고 쓰게 되면 0과 2라고 했을 때 얘가 양수형, 음수형, 양수다. 그래프 그리면 올라가다가 멈췄다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0과 2에서 hx라는 건 감소하는 거 맞죠? 됐지? 0과 2 사이네. 그치. 그 다음에 x가 2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 그렇죠.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hx가 0이 되는 건 소단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0이라고 할 때 값이 아까 h형이 0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0,0이었던 거거든. 얘가 x축이고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0,0을 지나고 있었거든. 그러면 얘가 hx라는 그래프를 마저 다 그려주면 교점이 몇 번 나오지? 2번 나오지. 2개 나와. 3개 틀렸죠?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11번 볼게요. 자, fx와 gx에 대해서 자, 얘네가 같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은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새로운 함수 510번에서 푼 것처럼 hx를 만들 거야. fx-gx라고 해가지고 만들 건데, 자, 만들게 되면 이 x의 세제곱 될 거고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지.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미분할 수 있어야겠지. h'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고 6 가로 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x h'x hx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2와 0이고 00 나올 거고 양수형 음수형 양수 올라가다가 마이너스에서 꺾이고 1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일단은 이 양근 실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뭘 하자?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알겠지? 됐나요? 네. 그럼 0일 때 함수값은 뭐냐라면 얘가 0, 이 식에다 x에다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a. 그치? 그 다음 얘는 1, 이렇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24, 마이너스 a. 24? 20이요. 20이겠지. 자, 20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양근이 2개 나와야 하고 음근이 1개 나온다고 했거든. 됐어요?
양근과 은근이라는 거 교점이 지금 몇 개 나왔냐면 3개가 총 나와야 돼. 그 3개 나올 건데 좀만 더 위로 가자. 좀만 더 위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y축이 요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때 양의 실수인근으로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고 있고 음의 실수로 몇 개? 1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는 거거든. 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런 얘기할 수 있네. 3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20-a가 양수여야겠고 마이너스 a도 양수여야겠고 하지만 -7 -a는 음수여야 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연립을 하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건 20보다 작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리고 a라는 것은 -7보다는 크다가 나와. 자 그러면 a가 -7보다는 크다. 그럼 정리를 하면 -7보다 a가 크지만 0보다는 어때야 돼? 작다가 되겠지. 그렇다면 그때 되는 개수는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 1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지. 자 어때요? 이 양수와 음수라고 얘기했을 때 x가 0일 때 이 값을 만약 안 구해놨다면 분명 너는 20부터 -7까지라고 얘기했을 거고 개수는 26개라고 해서 답을 못 찾았을 거야 아마. 알겠지? 그래서 양수와 음수라는 얘기 나오면 0까지 포함해서 0까지 그러면 좀 구하기 좀 편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면 514번 한번 보자. 자,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였거든. 510, 511, 514. 지금 다 평가원들 문제 풀 때 전 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함수식을 만들라. 그렇지. hx를 또 얘기하게 될 거란 거야. 아, 그래서 이번 시험에 hx 만드는 거 연습 좀 해야겠구나. 알겠지? 자, hx 한번 만들어보죠. 즉 양변에 gx를 빼주게 되면 어떤 얘기 할 수 있다?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꿀 수 있죠. 됐지? 이게 또 새로운 함수 뭐가 될 거다? hx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hx는 fx, gx를 빼면 되니까 5x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 범위가 있다는 거지. 맞나? x가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범위 내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는 거지. 자, 됐나? 그때 항상 성립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최소값 k를 구하죠. 자, 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hx라는 녀석도 이제 미분해 줘야겠죠? 네. 자, 그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맞아요? 자, 그럼 15x로 묶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x 0과 2가 될 거고 h 프라임 x는 0, 0, 양수 0, 음수 0, 양수. hx란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다가 0에서 찍고 내려가다 2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나는 어떤 범위?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이 구간 내에서만 나는 뭐 했으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 결국 가장 작을 때 이 빨간색으로 표현 부분에서 가장 작을 때 값은 x가 2일 때였습니다. 자, 맞나요? 자,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0-60 플러스 k-2가 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k-22가 나오게 되겠지.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작아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서 k-2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값은 2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한다? 22가 나와 주셔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22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한 3문제 정도 풀었는데 다 hx에 대한 문제를 풀었고요. 그때마다 조건이 좀 달랐습니다. 맞죠? 그 조건들 마지막에 확인해서 뭘 0부터 3까지라든지
아니면 양근 실근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조금 이거 제가 다르게 풀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자. 알겠지? 자, 그것까지 이상 왜냐면 너 지금 이거 연립해서 풀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넣을 거야. 아니 연립 아니고 그 항등식을 풀었습니다. 항등식. 그러니까 항등 0부터 3까지의 범위잖아요. 그러면 1이랑 2 대입해서 하지 마. 답이 맞았어요. 운이 좋은 것뿐이야. 하지 마. 그거는 다른 경우에서는 못 써. 이 문제에서는 쓸 수 있는데 다른 경우에서 못 쓸 수 있어. 물론 지금은 운은 좋았다. 뭐 다른 생각한 것은 좋은데 그게 그걸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515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입니다. 자, 위치가 x다. 그때 그거를 t 시각으로 나타내고 있었지.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오죠. 원점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 자, 다 끝까지 다 보지 말고 그냥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확인해 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위치를 미분한 뭐 속도라는 녀석이 뭐가 되었다? 0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t 자리에 원점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원점에서 바뀌었다고 했거든. 그럼 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0,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까? 라는 거죠.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좀 간단해. 뭐냐면 이게 3차 함수 그래프거든. 3차 함수 그래프여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미분했을 때 값이 이 3차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맞아요? 어이구. 3차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좀 안 되네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예쁘게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쉽게 해서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언제 바뀌는 거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속도가 0이 돼.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에서의 속도가 0이라는 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지. 그게 언제 나올 거냐면 바로 이때 한번 나올 수 있고 또 이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0,0일 수도 있고 얘가 0,0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0,0이 여기에서 0,0일 수도 있고 여기서 0,0일 수도 있다는 거야.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 자, 일단은 원점에서 바뀌었다는 거는 시각이 0이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해서 얘가 t에다가 0 넣었을 때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미리 얘기하는데 얘가 0인 건 아니야. 얘가 움직일 때 앞으로 가다가 자, 예를 들면 수직선이 있을 때 0이 있고 0 넣었을 때 가면 k거든. 자, k에서 뒤로 가서 원점 찍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원점 찍고 바뀐다고. 됐지? 아니면 수직선이 0이 있는데 k가 있었어. k가 이렇게 가다 원점에 찍었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됐니?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다가 바뀔 수도 있어. 운동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됐나요? 예. 자, 네. 여기까지 이해를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일단 미분을 해야 돼요. 위치관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속도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이꼴 0이야. t의 값은 풀마 2가 되거든. 근데 t가 문수일 땐 아니겠지. 왜 t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몇 초? t가 2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됐어요? t가 2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었다. t가 2일 때 바뀌었네요. 자, 근데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그럼 y의 값이 얼마나, 위치가 얼마나 한다? 0이 돼야 한다. 즉 얘는 2,0이었던 거야. 됐어요? x에다 2 넣었을 때 얼마? t에다 2 넣었을 때 x가 0인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0은 같습니다. 8 마이너스 24 플러스 k. k의 값은 16. 끝. 그러니까 풀이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어떤 개념들 얘기를 좀 해줘야 하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517번 볼게요.
교과서 심합니다. 자, 위치라는 게 40t 마이너스 t제곱이란다. 자, 기관사가 장애물 즉시 제동을 걸어 장애물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자, 부닥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해서 그렇지 멈췄다라는 거거든. 자, 멈췄을 때 최소 몇 미터 앞에서 장애물을 발견해야지만 브레이크 잡으면 급제동하면 제동을 하면 만나지 않겠니라는 거야. 즉 속도가 얼마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거든. 됐나? 속도가 0이 됐을 때는 뭐야? 40-2t가 되고요. 니꼴 0이 되기 위해선 t가 얼마일 때? 20일 때겠죠. t자리에 20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렇다면 x라는 건 800 마이너스 400 그래서 얼마? 400 위치에서 400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는 400m가 제동하는 거리가 될 거고요. 멈추게 된다라는 거지. 자, 됐나? 520번 볼게요. 자, 교과서 기출문제였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9고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가로가 9, 세로가 4가 되고 있는데,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씩 늘어나냐면 0.2씩 늘어나면 t초 동안에는 0.2t만큼 늘어났을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0.3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t초 후에는 0.3t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지. 늘어났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정사각형이 된다. 자, 밑줄 정사각형이 된다. 자, 그럼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 즉 90 플러스 9 더하기 0.2t가 같습니다. 4 플러스 0.3t와 같아야 하고요. 0.1t가 얼마? 5와 같고요. t의 값은 얼마? 50. 그러니까 50초 뒤면은 길이가 정사각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그 되는 순간, 즉 t가 50일 때 넓이에 대한 뭐를 구하여라?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넓이의 변화율은 이렇게 쓰면 돼요. t분의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어떤 것을? 넓이식을. 됐나요? 근데 그 넓이식을 어떻게 써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가능하겠죠. 미분하려면. 왜? 난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요. 자, 그럼 넓이에 대한 그 식 어떻게 나올 겁니까? 자, 가로가 9 더하기 0.2t가 될 거고요. 세로가 4 더하기 0.3t가 바로 st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다? dt분의 그렇지, dt. 자,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곱에 대한 미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앞에 거 미분 0.2 가로 열고 뒤에 건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0.3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얘 분배하면 0.8 더하기 0.06t 플러스 2.7 더하기 0.06t 따라서 얘가 3.5 더하기 얼마? 0.12t 맞습니까? 네. 자, 이거가 바로 넓이식이었는데요. 자, 이거 미분해서 나온 식이었겠죠. 맞니? 네. 근데 이 t자리에다 얼마 넣을 거라 했죠? 50 넣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50 들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럼 24 되고요. 더하기 3.5가 있었죠? 27. 얼마? 5가 나오게 되겠죠? 24가 된다고? 24가 0.1 30 아닐까? 0.5 100분의 10 약분하면 6이네. 24가 어떻게 나온 거였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어. 미안해. 집에 갈 생각하고 있었어. 집에 가고 싶다 이러고 있었어. 1번 되겠죠? 자, 집에 갈 뻔. 자, 자, 어때요? 얘가 이제 그 속도 말고도 넓이의 변화 이 문제 줬을 때도 이제 풀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식만 세울 줄 알면 좋을 것 같네요. 방금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서술형 2개 정리하면 오늘 깔끔하게